안녕하세요, 다낭이뿐입니다. 오늘은 동남아에 이민 오면 안 되는 이유, 베트남에 이주 오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남아 이민, 베트남 이주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해외여행을 다니다 동남아 나라에서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 잠깐 지내보니 따뜻한 날씨와 저렴한 물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국인이라서 대접받는 느낌까지 있다 보니 이런 곳에서 살면 좋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행만 여러 번 다녀보시다가 한국과 다른 여유로운 삶의 환상에 사로잡혀 장기 거주를 위해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도 시작은 해외여행이었습니다. 많은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56개국을 여행도 하고 살기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 20년 전에 네팔 여행을 하면서 정말 여유롭게 살고 계신 한 한국인 노부부를 만나고서는 그때부터 말버릇처럼 내 나이 40이 되긴 전에 난 해외 이민을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살았죠. 하지만 막상 40쯤 되어가니 아내도 있고 두 아이도 있다 보니 교육도 신경 쓰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의료시설, 병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마땅히 없을 것 같아 제가 20년 동안 꿈꿔오던 네팔의 제2의 도시 포카라라는 도시로의 이민은 포기하게 되었죠. 그 대안으로 약 3, 4년 전부터 한국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사랑을 받게 된 베트남 다낭으로 오게 된 거죠. 이민 오기 전에 여기에 여러 번 출장을 오게 되면서 현지 조사를 하게 되고 학교 및 병원이 나쁘지 않다는 것과 한국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 그리고 시골 출신인 제에게는 적당한 크기의 도시까지 딱 여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2018년에 가족보다 2달 정도 미리 들어와서 집도 구하고 시장 조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 가족도 같이 들어와서 다낭이라는 도시를 둘러보았죠. 저는 이미 다낭이라는 도시를 여러 번 출장 왔지만 제 아내와 아이들은 베트남이 처음이라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그때 때마침 오픈한 그랜드 쉐라톤 다낭 호텔 이그제큐티브 룸에서 지냈고 다낭을 같이 여행 다니며 제 아내도 이주하기에 나쁘지 않은 곳이다 공감해 주어서 지금 여기 베트남에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그 이후에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좋은 곳에 자고 좋은 곳만 보여줬다고 말이에요. 저는 한국에서는 딱 한 번 이직을 하면서 여행사에서만 14년을 일을 해왔고 그 경험과 인연으로 이 다낭에서도 여행 관련 업무를 하면서 손쉽게 정착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갑자기 코로나가 닥치게 되고 여행업은 촉토화가 되었지만 아이들은 학교를 이미 다니고 있고 여기에 적응하며 살고 있기에 쉽게 다시 복귀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드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동남아에 이민 오시려는 분, 베트남에 오시려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 이주 온 대다수의 한국 교민들이 많은 퍼센트가 평균 3년, 5년 안에 철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그분들의 능력이 모자라서? 재능이 모자라서? 사업운이 따르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지금부터 왜 이주 오면 안 되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퇴 이민은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부분은 베트남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겁니다. 동남아 여러 나라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베트남에서 사업해서 성공하는 게 한국만큼 어렵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광객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수많은 분들이 과연 베트남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을 생각 안 해봤을까요? 베트남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하려고 하니 언어도 잘 안 되고 한 번에 많은 마진을 남겨야 하는데 베트남 소비 성향과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 그나마 쉬운 대상인 관광객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은 돈 쓰러 오신 분들이라 좋은 자리, 좋은 아이템만 있으면 성공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문제인 것이 장사가 잘 되면 한국인들이 너도 나도 같은 아이템으로 오픈을 하기에 결국 관광객 나눠 먹기가 되면서 결국엔 함께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다낭에 오시면 문 닫은 집들도 많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수없이 많은 기청소해주는 이발관, 마사지샵, 그리고 신발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발을 파는 가게는 진짜 눈에 띌 정도로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대부분 한국인이 사장인 가게인 거죠. 두 번째, 이 나라는 한국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고 법보다는 관행이 그리고 관시, 관계가 횡행하는 곳이죠. 베트남에서 한국인이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을 바지 사장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죠.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불안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죠. 이렇게 어렵게 시작한 사업도 공안, 경찰이 수시로 찾아와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세금, 위생, 소방안전 등 문제를 걸고 넘어지게 되죠. 그럼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돈을 주는 것입니다. 마사지 샵을 운영하게 되면 공안이 찾아오면 베트남 매니저가 정해진 일정 금액을 주고 바로 해결하죠. 그 공안은 그 마사지 샵을 나와서 바로 옆가게로 갑니다. 이렇게 불안하게 사업을 해야 하는 나라에 와서 사업을 진정해야 할까요? 세 번째, 비자 관련 정책 및 사회주의 공화국의 특성입니다. 사업을 한다면 그나마 그것에 맞는 비자가 나오는 편이나 저와 같이 아이의 교육상 여기에 있다면 마땅한 비자가 없습니다. 아이는 학생 비자로 있으면 되나 부모는 워크 퍼밋이 없다면 관광 비자를 계속적으로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해야 합니다. 부모를 위한 가디언 비자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학생 비자 비용도 약 1년에 150불 하던 비자가 이제는 250불로 올랐고 관광 비자도 갱신 또는 신규, 도착 비자 등 여러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개월에 1인당 100불씩은 나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400불이고 제 아내와 저는 1년에 800불, 거기다가 두 아이의 비자 비용까지 합하면 약 150만 원의 비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비자 정책도 수시로 바뀌고 이 나라의 사회주의 공화국 체제 특성 때문인지 몰라도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경우긴 했지만 통금, 봉쇄 등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정책들이 시행됐었습니다. 그것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발표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시작만 알려주고 언제 끝난다는 것은 명확히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월 임대료에 인건비도 고스란히 나가는데 영업을 못하게 하고 배달도 못하게 만든다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학교와 병원입니다. 여기에 국제학교도 많고 가까운 도시인 호이안에도 국제학교가 많습니다만 태국의 치앙마이와 비교를 해봐도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퀄리티는 많이 낮습니다. 학교 커리큘럼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태국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갔고요.
병원도 외국인 전용 병원이 있지만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한테는 어마어마한 병원비가 나옵니다. 특히 은퇴 이민을 오시는 분은 건강관리, 의료시설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은퇴 이민은 어떻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댓글을 보면 베트남 가서 잘 살려면 5억에서 10억은 있어야겠다. 그리고 그 댓글의 대댓글로 5억에서 10억이 있으면 베트남에 왜 가냐가 있습니다. 두 분 다 맞는 말씀입니다. 베트남 오시려면 서류 준비, 베트남어 공부 이런 것보다 돈을 준비하셔라 하는 게 정확한 상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베트남에 굳이 와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셔야겠죠. 연금을 받아서 살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베트남에 일자리가 있고 또는 여기에 정말 블루오션의 아이템이 있다면 당연히 베트남에 투자하여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죠. 하지만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투자를 하기에는 알면 알수록 무서운 나라인 것을 잘 모르실 수 있어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주변에 사업을 하여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도 봤습니다. 동남아에 또는 베트남에 이민을 오실 때는 좀 더 정확한 현지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지 않은 돈을 가지고 이민 이주를 오시는데 그 돈이 헛되지 않길 바라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